1월 사상 음양학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역자로 바뀐 겁니다. 이 역자.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달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의 천간은 항상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듯이 그 태양 밑에 우리 인간 만사 자연 만물 우주 섭리 우주의 모든 거는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은 뭐냐? 변화된다는 이치입니다. 변화된다는 이치예요. 그게 변화의 법칙입니다. 변화의 법칙. 사계절이 바뀌듯이 우주의 만물이 사계절이 바뀌듯이 하루도 사계절로 바뀝니다. 하루의 사계절. 인간의 운명도 사계절 같이 초년, 중년, 여름, 장년, 말년, 노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변하는 이치를 주기적으로 사주 명리학이 인간의 운명을 유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운학으로서 정리가 된 학문이에요. 이게 운명학에서는 이 사주 명리학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전. 근데 사주 팔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사주를 분석하다가 보면은 합과 충이 많이 나옵니다. 합충, 합과 충. 합과 충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 상생, 상극, 생극. 상생과 상극, 합충, 생극. 삼합, 이합, 방합, 공망, 삼형살, 파해, 원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극, 합충, 파해, 원진, 이런 삼합, 방합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기운의 변화가 나타나요. 기운의 변화. 근데 합도 쟁합이 되면 합이 안 되고, 충이 되면 쟁충이 되면 충이 안 되고, 그 충과 합에 있어서 기운의 변화, 삼합에서의 세력의 변화, 이런 기운의 변화 이치를 제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주 팔자의 연월일신에 나와 있는 팔자의 그 오행과 음과 양의 성질은 뭐냐? 그 성질과 오행의 음양의 성질대로 우주의 자장이 바뀌듯이 내 구조가 DNA가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물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재물의 자장이 기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팔자에 그 재운이 있어가지고 때와 시기와 대운의 그와 나와 세력의 판도에 의해서 요 재물의 기운이 변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는 재가 됩니다. 재. 남자는 재. 여자는 뭐냐? 남자한테는 재가 되고 여자는 뭐냐? 관이 남자입니다. 관이. 그 남자한테 재물운이 들어올 때는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혼담이 내내 총각이 장계를 못 가 그러는데 재물이 여자운이 들어올 때는 막 쌍아리가 져서 들어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밀물과 썰물처럼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팔자에 타고난 그 오행의 기운대로 남자운, 여자운, 재물운, 명예운이 사주 팔자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그래서 역학은 뭐냐? 주기율이에요. 주기율. 10년은 강산이 변한다. 열을 붉을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열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 우주의 자장에 바뀌는 주기입니다. 열흘 속에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목화, 토금수가 있는 겁니다. 10개월 속에 10년 속에 열흘 주기예요. 열흘 속에 닷새는 봄, 여름 꽃을 피우는 주기고 닷새는 가을, 겨울 꽃잎이 떨어지는 주기예요. 왕이 돼서 권력을 딱 잡으면 5년 동안은 꽃과 봄이 피는 그런 좋은 기운 작용을 하는데 그 5년이 딱 지나면 가을 겨울이 돼요. 그러니까 기가 쇠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방심하고 유흥에 관심이 많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적당부사 안일로 하다가 방심하는 탓에 신하가 역적도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도 곤불 10년이에요. 곤불 10년. 요거 사제의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월에 신사, 신금을 타고났다 그러면은 예리하고 칼날 갖고 시비를 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착실하고 경호받고 실속 위주의 모범적이에요. 그 경우가 밝고 모범적인 자기의 성격의 기준에 어긋난 상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 불만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마이너스 요인이 많아요. 근데 옆에 화가 있다 밑에서 화급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질이 완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 화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금이라고 하는 건 불이 들어오면 화급금 되면 단련이 돼요. 그리고 안정감이 됩니다. 그걸 닦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원광석 같은 것이 보물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요. 세공을 하면은.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성질은 문자 그대로 금은 돈이에요. 신금이 있다 그러면 팔자에 월에 태어났다 하면 돈과 인연이 많고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인이 평생 동안 뭐냐?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금의 월 천간에 타고나면. 그 밑에는 사화는 뭡니까? 병무경 아닙니까? 병화, 무토, 경금. 이 사라고 하는 게 보통 기운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태양화입니다. 태양화. 제방토입니다. 제방토. 이거 경금입니다. 이 경금. 음이지만 양의 암장을 갖고 있어요. 천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음이지만 양. 그래서 뱀은 음이지만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화극금 아닙니까? 금을 녹이잖아요. 그 화극금 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은 보화를 강화하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공계통입니다. 기술 이공계통이에요. 그럼 이 기술 이공계통이니까 기술이나 정보나 의학이나 과학자 이런 기술 계통에 좋다고 보는 겁니다. 건축이나 예술 쪽도 들어갑니다. 예술, 문화. 무토는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학술, 교육, 문화. 교육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 문화 사업도 될 수가 있고.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신이 강해. 자기 주장도 강하고 집착심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인상생이에요. 사도. 화극금, 토생금, 관인상생. 오늘은 요 신사월주가 끝난 다음에는 편인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역학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월에 태어난 사람은 명예운도 좋고 학술 교육 문화도 좋고 기능계통도 좋고 그런 분야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심장을 조심해야 돼요. 심근경색이나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계통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재물운이 좋고. 그리고 산은 뭡니까? 역마살 아니에요. 역마살. 역마살은 뭐냐?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을 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것이 역마살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뭐냐? 변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많아요. 아이디어. 항상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고 배울 때, 감명할 때 조심할 거는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구나가 단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은 뭐냐? 자기 단점을 장점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단점을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을 해야 돼요. 남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남이 충고해주고 직언해주는 그 습관을 시켜야 돼. 그 받아들이는 거. 지도자에게는 뭐냐? 경영자에게는 뭐냐? 상급의 지도자는 듣기 싫은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직언해주는 얘기. 모든 역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영웅호걸이 망하는 원인은 뭐냐?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독단으로 자기가 고집을 피우다가 망하는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현덕이 조조의 참모에
예지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제갈공명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의 얘기대로 항상 따라서 했습니다. 유비현덕이. 그런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참모 얘기를. 근데 본인이 말년에 황제가 돼가지고는 자만과 교만해가지고 오나라와의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오나라와는 서로 약소국가끼리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 조조와 싸워야 되는데, 관우 장군의 자기 의형제의 복수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오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이능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제갈공명이 그걸 말렸거든요. 절대로 오나라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역사에 나오는 영웅 지도자는 측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오판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은 뭐냐? 자기가 단점과 결점이 많은데도 내가 임금이 됐는데 신하가 1년이 지나도록끔 자기한테 단점과 결점을 바로잡아주는 신하가 한 사람도 없다면 전부 간신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제왕들은 신하가 충신인가 간신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로 주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분명히 오판인데 바로 잡아주는 신하가 없다. 자기한테 아첨만 하고 잘 보이려고 자기의 정권의 보신책만 급급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간신배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용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인술. 그래서 요 신사월에 태어난 사람은 화라고 하는 건 화려하기 때문에 미술이나 예술이나 또 이거는 뭡니까? 역마살에 화려하니까 관광 같은 거 좋아합니다. 관광.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력. 임기응변이 능하고. 그리고 화급금이니까 관직 명예운도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자기가 타고난 팔자에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을 어떻게 자기가 보완하고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변화는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해서 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인수라고 하는 건 학술과 교육과 문화를 얘기합니다. 문화. 그리고 엄마를 얘기합니다. 육친관계는 인수는 엄마를 얘기합니다. 엄마는 뭐냐?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갑의 날에 태어났다.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갑은 오행이 뭐가 아닙니까? 목을 생해주는 게 수입니다. 수. 그 수생목이에요. 목을 나를 도와주는 거요. 수를 가지고 인수라 그럽니다. 그 수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가 있고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 수생목입니다. 요 수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보는 겁니다. 일간의 갑의 날에 태어났는데 수생목 해준다. 그럼 요게 물이고 이것도 물인데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갑이니까 양양 아닙니까? 그러면 요 양양은 뭐냐? 인수인데 편협하다 이거예요.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됐다 이거예요.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양 음음 요렇게 돼서 나를 도와주는 걸 이걸 뭐라냐? 편인이라 그런다. 편인.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가 돼서 나를 도와주는 거 이걸 뭐라냐? 정인이라 그래. 정인. 편인은 뭐냐? 편인은 아버지의 첩이라 그래. 처첩. 옛날에는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새 첩이라는 개념이 없죠. 아버지의 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대적으로는 애인. 이거는 정의는 정모. 자기를 키워준 자기의 정모. 정상적인 엄마. 이게 정모예요. 그래서 인수가 있는 사람은 뭐냐? 학술, 교육, 문화, 이런 쪽에 직업을 갖는다고, 직업이 적성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학술, 교육, 문화 쪽에. 뭐 학원을 경영한다든지. 그래서 교육학을 사주라든지. 요 인수가 사주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은 뭐냐? 외국어를 잘해요. 외국어. 편인은 외국어. 이거 특수한 학문이에요. 특수학문. 역학 이런 것도 다 특수학문에 들어갑니다. 정인은 국어 같은 거, 정상적인 거, 국어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보는 하나의 음과 양의 요 인수에 있습니다. 그 인수는 또 무슨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재물을 극합니다. 재물. 그래서 인수년이 들어오면 재물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밥상 때려 없는다는 거예요. 인수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공부하는 머리하고 사업하는 머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정인과 편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을의 날에 태어났다. 을의 날에 태어났다. 을의 날에 태어나면 요 임은 뭡니까? 양 아니에요. 그럼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정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인. 여기 개수가 을목을 도와준다. 그럼 음몸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라 그러냐? 편인이라 그럽니다. 편인. 그래서 인수는 뭐냐? 항상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은 어머니, 작은 엄마. 그리고 인수는 학술과 교육문화. 그리고 학술과 교육문화니까 교육과 학자, 사주. 그리고 학자, 교육과 인수가 들어오면 재물을 극한다 이거예요. 재물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역학의 통면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팔자에 타고난 교육과 사주로 태어난 사람은 팔자에 재물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없지만은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2년은 재년이 들어오고 2년은 관년이 들어오고 2년은 식신년이 들어오고 2년은 비견년이 들어오고 그래서 10년을 주기로 바뀌니까 아무리 재물이 없더라도 10년 동안 2년은 재물운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누구나가. 그걸 알고 그걸 관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으로 무슨 운에 들어와 있는가를 알고 언제 들어올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역학에 주는 교훈은 뭐냐?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준비하는 인생. 준비. 그리고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나이가 60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는 늙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준비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 과정이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요. 그 과정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어렵다 그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을 즐겨야 돼. 인생은 과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사월주와 편인정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주에 이어서 정관 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초도 강의하였어요? 어? 기초. 어? 기초도 하셨냐고. 했어.